오늘 비디오 수업에서는 새로운 시장 구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완전 독점 내지 순수 독점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수 독점 시장 구조는 판매자가 단일 판매자일 때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한 기업이 재화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시장의 재화 수요는 곧 개별 기업의 산출량에 대한 수요입니다. 순수 독점의 이런 특징은 오늘날 이 시장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할 때 매우 중요할 겁니다. 독점 기업이 원하는 산출량을 도식화하고 독점 기업이 누릴 경제학적 이윤 면적을 시연하기에 앞서 독점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수요 곡선을 도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왼쪽 그래프에서 살펴볼 시장은 항공기 시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공기 시장이 순수 독점이라고 가정합니다. 물론 현실에선 항공기를 제조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순수 독점 시장이며 이 시장에는 항공기 산업 전체에 항공기를 공급하는 기업이 단 한 곳밖에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최대 6대의 항공기를 생산하고 $0에서 6천만 달러에 이르는 판매 가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수직축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럼 오른쪽의 수요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요표는 재화의 가격과 그 재화를 찾는 소비자의 수요량 사이 상호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기 나온 수요량 구간은 항공기 한 대부터 6대 사이입니다. 이제 독점 기업이 청구하려는 항공기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앞서 교과 과정에서 우리는 재화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역관계가 있다고 언명한 수요 법칙을 배웠습니다. 독점 기업은 가격이 낮을 때 항공기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가격이 높을 때는 항공기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독점 기업이 장악한 시장에서의 항공기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역관계라고 가정할 것입니다. 가격이 높을 때가 6천만 달러라고 하면 독점 기업은 항공기를 단 한 대만 판매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가격을 5천만 달러로 낮추면 항공사의 항공기 구매 수요량은 2대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항공기 가격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가격이 1,000만 달러일 때 이 독점 기업은 6대의 항공기 판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매우 가설적이지만 만약 항공기 가격이 하락한다면 항공기 소비자의 항공기 수요가 증가한다는 가정은 실제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요표의 자료를 왼쪽에 있는 그래프의 점으로 표시하여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을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6천만 달러일 때 이 기업과 산업 전체는 단 한 대의 항공기를 판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항공기 가격이 5천만 달러로 하락할 때 수요량은 2대의 항공기로 증가합니다. 그런 식입니다. 가격과 항공기 수요량 사이 선형 관계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1,000만 달러일 때 항공기 수요는 6대가 됩니다. 해당 점들을 연결하면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이 생깁니다. 사실상 항공기 산업의 수요 곡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점 기업이 유일한 항공기 생산업자니까요. 우리는 이 곡선을 항공기 수요라고 라벨을 붙일 것입니다. 자, 이미 배운 바 있는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해 독점 시장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독점 시장은 개별 기업의 산출량에 대한 수요가 우하향 경사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점은 독점 시장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개별 기업의 수요는 우하향 경사도입니다. 즉, 이 개별 기업에게 가격 설정 권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 기업이 가격 인상을 원한다면 산출량을 줄이기만 하면 되며 자사 생산물에 대해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기업이 가격을 낮추기를 원한다면 산출량을 증산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추가 산출물 판매를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수 독점 기업은 가격 설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 내지 수평선의 형태를 띠는 완전 경쟁 구조 아래의 순수 경쟁 기업은 가격 수용자라는 뜻입니다. 완전 경쟁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수용해야 하므로 자체 산출물의 가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독점 기업이 시장 자체이므로 다시 말해 경쟁자가 없으므로
독점 기업이 자재 산출량의 판매 가격을 결정합니다. 가격이 변하면 자사 생산물에 대한 시장 수요에 기초해 수요량이 변합니다. 우리가 묻고 싶은 다음 질문은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입니다. 독점 기업이 얼마만큼의 산출량을 생산해야 하는지 결정하려면 우선 이전 교과 과정에서 배운 이윤 극대화의 준칙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자사 생산물에 대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산출량으로 생산해야 합니다. 이윤 극대화의 준칙에 따르면 한계 생산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산출량으로 생산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한계 수입 곡선이 없고 한계 비용 곡선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완전 경쟁 시장 구조에서 수요는 개별 기업의 한계 수입과 일치하는 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기업은 주어진 균형 가격으로 원하는 만큼의 산출량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균형 가격은 곧 한계 수입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수 독점일 때 수요는 한계 수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독점 시장이 갖는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한계 수입은 항상 기업이 판매할 수 있는 가격보다 작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 위해 오른쪽 수요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수준의 산출량에 조응하는 총 수입은 각 수준의 산출량의 가격을 곱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총 수입을 알고 나면 한계 수입은 단순히 총 수입 변화를 산출량 변화로 나눈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항공기 한 대에서 6대의 굿간까지 각각의 산출량 수준에 해당하는 총 수입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6천만 달러일 때 첫 항공기의 총 수입은 6천만 달러입니다. 바로 항공기 판매 가격과 같습니다. 항공기가 2대일 때 총 수입은 1억 달러로 증가합니다. 판매 항공기 2대에 5천만 달러를 곱한 값입니다. 이제 이 칼럼의 나머지 부분을 채우겠습니다. 유의하세요. 이 기업이 산출량을 항공기 한 대에서 6대로 늘리면서 처음에는 총 수입이 6천만 달러에서 1억 2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가 4대를 넘어서자 총 수입은 6천만 달러까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은 자명하게 6대의 항공기를 생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6대 생산에 따른 총 수입이 불과 3대나 4대 심지어 5대의 항공기를 생산할 경우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는 한계 수입입니다. 왜냐하면 한계 수입을 알면 기업이 생산하고 싶은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 수입은 총 수입 변화를 산출량 변화로 나눈 값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산출량은 항상 한 대씩 변화합니다. 그러니 한계 수입은 단순히 총 수입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0에서 한 대의 항공기로 달라질 때 한계 수입은 첫 항공기의 가격과 같습니다. 항공기 가격은 6천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그 후 한계 수입은 가격 하락보다 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항공기의 한계 수입은 2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공기의 경우 총 수입의 변화가 없어 한계 수입은 0입니다. 그 뒤로 한계 수입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항공기에 따른 한계 수입은 마이너스 4천만 달러가 됩니다. 산출량을 5대에서 6대로 증산함으로써 이 독점 판매자의 총 수입은 4천만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항공기 산출량을 6대로 증산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 한계 수입표에서 해당 지점을 표시하면 한계 수입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 산출에 따른 한계 수입은 가격과 같습니다. 그러나 산출량 증산에 따라 한계 수입은 가격 이하로 급속히 감소합니다. 네 번째 단위 산출량일 때 한계 수입은 0과 같으며 그 이상의 산출량일 때 한계 수입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가 한계 수입표에서 추출한 점들을 연결하면 한계 수입 곡선이 생기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수요 곡선 아래에 놓입니다. 이제 이 항공기 제조업체의 한계 수입 곡선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윤 극대화 산출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것 중 절반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그래프에 비용 곡선을 추가하는 겁니다. 순수 독점 기업은 완전 경쟁 기업이 겪는 것과 같은 종류의 비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계 비용, 평균 총비용 및 평균 가변 비용입니다. 편의상 한계 비용 곡선과 평균 총비용 곡선을 그리는 일에만 공을 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있으면 독점 기업이 경제학적 이윤 또는 경제학적 손실을 얻을 것인지 또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계 비용 곡선과 평균 총비용 곡선 사이의 관계에 유의하십시오. 완전 경쟁에서와 똑같이 한계 비용은 평균 총비용의 최저점을 교차합니다. 이제 한계 비용 곡선과 한계 수입 곡선을 확보했으므로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교차하는 지점은 항공기 산출량이 단지 세대일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점선을 위쪽으로 그리다 보면 보시다시피 산출량이 세대일 때 이 기업의 가능한 판매 가격은 4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시장의 균형 가격은 4천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평균 총비용은 가격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되고 약 3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항공기 제조 산업에 속한 이 독점 기업은 세 대의 항공기를 생산하여 각각 4천만 달러의 가격에 판매하기를 원할 겁니다. 이 산출량과 가격의 조합으로 우리의 독점 기업은 노란색 직사각형에 해당하는 경제학적 이윤을 거둡니다. 우리가 완전 경쟁에 관한 공부에서 파악한 바대로 경제학적 이윤이 존재할 때마다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해당 재화의 가격은 하락하고 해당 경제학적 이윤은 장기적으로 소멸합니다. 경쟁 기업들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평균 총비용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독점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 탓에 이 기업의 이윤이 사라질지 말지를 판단하려면 순수 독점의 특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순수 독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장기적으로는 경제학적 이윤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입 장벽으로 인해 신생 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항공기 시장에서 최대 진입 장벽 중 하나는 아마도 규모의 경제입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같은 현실 세계의 항공기 제조사는 새로운 잠재적 경쟁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를 많이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독점이거나 거의 독점 시장 내의 실제 항공기 제조업체나 여타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그들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이거나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한 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항공기 수요가 감소한다면 그렇다면 해당 이윤은 감소하거나 아예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독점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경제학적 이윤을 거둔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도식화한 이러한 이유는 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지 않거나 이 기업의 생산물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지속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수 독점에 관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독점 시장 안에서 독점 기업이 생산하는 산출량이 완전 경쟁 하에서 생산될 산출량보다 작다는 점입니다. 완전 경쟁 하에서 장기적으로 재화 가격은 항상 한계 비용과 같게 되므로 비교적 많은 산출량이 생산됩니다. 추후에 우리는 순수 독점 기업이 비효율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들의 가격 설정 권한에 더해 한계 수입 곡선이 재화 수요와 재화 가격 아래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독점 기업이 생산하는 산출량은 비슷한 경쟁 시장의 산출량보다 작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독점 기업은 시장 안에서 독점 기업이 누리는 규모의 경제와 같은 높은 진입 장벽 탓에 경제학적 이윤을 얻게 될 공산이 더 큽니다. 이번 수업의 목적은 순수 독점 기업에 대한 수요와 한계 수입 개념을 소개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한계 수입이 수요 곡선 아래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요 곡선은 이 시장에서 유일한 판매자가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우하향 경사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독점 기업의 시각에서 수요는 곧 시장 수요이고 해당 시장 수요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항상 생산물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 서로 역관계임을 보여줍니다.